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고요. 요즘 그 페이스북을 보면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 다큐멘터리 The Last Dance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에 대한 이야기고, 마이클 조던이 그 시카고 불스에서 NBA 시카고 불스에서 왕조를 이루던 1990년대 초반 중반 때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전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는데, 제가 마이클 조던의 또 왕팬이었죠. 참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창 NBA를 볼 때 그때가 조던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던이 활약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던 사람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 95년도일 거야 아마. 결혼한 직후에 아마 대파나무 와이프랑 싸웠는데, 엄청 싸운 그 이유도 NBA 때문이었어요. 막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NBA 중계가 안 됐기 때문에 NHK에서 방송되는 그거를 일요일날 본다. 와이프는 뭐 딴 걸 봐야 된다, 연속극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말다툼이 돼가지고 엄청 싸웠던 기억도 나네요. 제가 이제 마이클 조던의 이렇게 경기들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은, 뭐 농구를 잘한다 요 차원이 아니고, 아마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셨겠지만, 뭐랄까, 리더의 모습, 사령관의 모습. 원래는 한 팀의 플레이어, 조던이 파워포워드였나요? 파워포워드나 스몰포워드 역할을 주로 했는데, 그냥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주장의 역할이었겠죠. 그런데 거의 감독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인상에 남는 것이, 많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클 조던이 보면은 같은 선수인데도 막 야단치는 게 그냥 화면에 드러나요. 저는 속으로 같은 선수끼리 저러면 기분 나쁘겠다 싶은데, 웬걸 뭐 완전히 조던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먹히는데, 분명히 게임을 원사이드하게 많이 이기고 있으면서도 실수를 하게 되는 동료 선수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멋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한 방을, 클러치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다 자기가 결국은 처리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처리를 해내고, 그리고 막 우승했을 때 감격하고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 아버지 이야기, 개인적인 개인사와 얽히면서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가 많았는데, 단순히 경기를 잘한다는 것 차원을 떠나서 어떤 경기를 지배하고 선수들의 정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면서 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저한테는 참 멋지게 보였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The Last Dance 이제 조만간 한번 시작해야 될 텐데, 그 제가 이제 마이클 조던에 좀 빠지면서 마이클 조던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조던의 얘기 중에 되게 멋진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보폭을 좁혀라. 보폭을 이제 영어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 이렇게 딛는 이 보폭, 스트라이드를 항상 좁힌다는 거죠. 자기는 특히 중요한 경기이고 경기가 잘 안 풀리면서 중요한 경기일수록 스트라이드를 좁힌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은 이게 좀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스스로가 좀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스트라이드가 넓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특히 뭐 경기가 잘 안 풀리고 또 내가 오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이드를 항상 좁힌다. 이게 어떤 자기의 어떤 루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스트레이드가 좁아야 방향 전환도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스트라이드를 좁힌다는 그 얘기에서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또 좀 그때 생각을 좀 했었죠. 노자 도덕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자 분립, 과자 불행이라. 기자라고 하는 것이, 기자가 우리 기업할 때 그 기자인데, 여기서 기자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자는 분립이라. 분립은 서 있는다, 서 있지 못한다,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기자 분립이요. 과자가 이렇게 넓게 좀 과장되게 할 때 그 과자인데, 과자는
보폭 스트라이드를 넓게 하면서 걷는 사람을 과자라고 합니다. 과자 풀행이라. 그러니까 보폭을 넓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걸어갈 행. 근데 불행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걸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기자분립과 과자분립.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까치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가 좀 더 커 보이게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과자는 보폭을 넓게 가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텐데, 그런 기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과자는 오래 걷지 못한다.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내실을 다지고 물 흐르듯이 가라는 그것과도 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이클 조던의 스트라이드 얘기하고 노자 도덕경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결합해서 글도 예전에 쓰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보폭을 좁게 한다는 것. 좁게 걷는다. 그럼 당한가? 아니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후혹하게 얘기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 힘을 기른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 기른 힘을 가지고 한 칼을 세게 팍 내칠 때가 되었을 때, 저 친구 뭐야, 저런 면이 있었어? 이 속이 시커멓구만. 좋은 의미의 흑이라는 게 가능하듯이 보폭을 좁게 한다는 거죠. 마이클 조던도 스트라이드를 왜 좁게 하라고 했냐. 좁게 하면서 기회를 보아서 결정적인 슛을 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폭을 좁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기회를 보고 방향을 바꾸고 힘을 기른 다음에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던지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타임하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타임과 타이밍은 좀 느낌이 다르죠. 타임은 그냥 뚝뚝뚝뚝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타이밍은 딱딱 뭔가 맞추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30, 40, 50, 60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전체적인 타이밍이 줄어들죠. 타임은 줄어들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타임이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야구로 치면은 타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은 되게 잘 치던 타자가 나이가 들면 대타 전문 요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레귤러 멤버에 들어가서 1번부터 9번 안에 보통 잘 치니까 4번, 5번에 배치가 되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승엽 선수도 나이가 드니까 대타 전문 요원으로 가잖아요. 대타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6회나 7회나 8회 결정적인 순간에 기존 레귤러 멤버 한 명 빼고, 야, 네가 들어가. 이승엽이 네가 들어가. 왜냐하면 그 기회를 이제 뭔가 제대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주어지는 총 플레이 타임은 적기 때문에 온 기회를 제대로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타임보다 타이밍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흐르는 이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결정적인 순간, 기회,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타임하고 타이밍을 비교해보면, 타임 자체는 크로노스라면 타이밍은 카이로스랑 관련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크로노스는 줄어들지만, 그동안 쌓여있는 지혜와 지식과 인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 스트라이드를 좁게 하고 가다가 결정적일 때 그 카이로스를 잡아서 한 방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이로스를 제대로 잡기 전까지는 보폭을 줄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에서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보폭을 좁게 하면서 마이클 조던 얘기처럼 기회를 보고 힘을 기르고, 그러면서도 이 촉을 갖고 안테나를 가지고 언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